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생태 및 사회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 국제 포럼의 이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CGT 노총과 또 에너지 민주주의 노조 네트워크, 로자 록셈부르크 재단, GLI, 알터 서미트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자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바로 제조업,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조업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자리로는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GDP로는 25% 역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요. 그리고 제조업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양 산업이 되고는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과 또 발전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또는 생태적인 환경적인 시각에서 제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큰 산업이고요. 아주 흥미로운 전 세계의 곳곳에서 작업을 그리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번 세션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단일하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과 다층적인 이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인구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의 생산은 즉각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국민의 민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 방식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있었던 한 세션에서 대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을 형성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 사슬이 수많은 상호작용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부문에서 특정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NGO든 아니면은 뭐 사회 소비자로서든 이 제조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이런 맥락을 파악해보고 또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커멘트를 해주시거나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발언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을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그 채팅창을 지켜보면서 이번 세션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조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방식을 고려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또 이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한
2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할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제조업이 중요한지 지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부문적으로 부문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인 상황에 그리고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지리적인 지역에나 아니면은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생태적인 설계, 즉 에코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생태적인 측면을 우리가 그 제조업에 어떻게 도입해서 링크를 시킬 수 있을지 설계에서나 가공에서나 제조에서나 생산에서나 등등 그리고 산업 전환에서나 이 제조의 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를 하고 주체로서 환경적인 기준을 진정으로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산업을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CGT 소속에서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나탈리 바제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이 우리 모두 노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조업에 대한 이슈가 환경적인 측면과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이해와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CGT는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논의를, 이 담론을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CGT에서는 즉 프랑스에서는 예전에는 핵심적인 산업이었던 제조 산업이었던 그런 산업을 좀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그래서 뭐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아예 접어버린다거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한 것을 다시 수입해 들어오면서 이 노동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사회적인 덤핑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오히려 탈탄소화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이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생산은 터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수입을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부품, 뭐 그 중에서 뭐 타이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타이어를 제조하는 곳은 뭐 다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의 그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은 정말 최악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의 많은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세계 6위의 강대국이죠. 그런데 제조나 생산에 있어서 필수품을 우리가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마스크도 자체 제작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런 이슈가 다 드러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지금 프랑스 정부는 산업을 더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자본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그리고 역량을 지금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그 일자리 손실의 위기에 지금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제조업에서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하지만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뭐 어떤 도구나 아니면은 기구들 이런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CGT 입장에서는 이번 국제 포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노조들이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딜 가거나 그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또 저임금 국가나 지역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에서나 노동의 차원에서 노동 기준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다국적 기업들도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노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노동자들 그리고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더 발언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국적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더 발언권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 문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 ECGT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경기 회복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이 CCT에서는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고요. 노동 기준이나 아니면은 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30시간으로 그 근로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세대 교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축적한 기술과 역량과 지식이 계속 이 새로운 산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은 우리 모두의 권리다, 기본권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공평한 자원 활용과 또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구도 보호하고 또 자원의 이 활용도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이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생물 종 다양성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산업에 걸쳐서 뭐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뭐 여러 산업에서의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다국적 기업들의 CEO한테서만 나온 그런 전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동자들의 전략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GT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 사회적인 그리고 또 생태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조업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좀 현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독일은 좀 예외이지만 유럽은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독일은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겠지만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의 위기, 그리고 정리해고 이런 것도 지금 제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이죠.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이 되어서 탈탄소화가에 성공하느냐?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인 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터키에서 발언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통역을 기다려야 되나요? 예, 통역이 잘 되고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터키에서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좀 다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산업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터키에서는 지금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철강 산업이 공동화되고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 점점 더 철강 생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EU에게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의 가장 대규모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라던가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 조건도 안 좋습니다. 물론 그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만 많이 시간 외 노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산업 기반은 아무래도 그 화석 연료를 기반을 하고 있고 특히 석탄 산업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철강 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다른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난 20년 동안 무역 자유화로 말미암아 많은 산업이 선진국에서 이 생산이 선진국에서 이제 개도국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경 파괴가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좀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 전환, 그리고 산업 전환,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CGT라던가 다른 동지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워시에서 더 이상 인젝션 시스템을 생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이 부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터키에서는 지금 인젝션 펌프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서 공장을 세워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를 없애고 있다라고 하는데 터키에서는 또 오히려 그 내연기관 엔진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을 봤으면 기후 위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미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외주화 내지는 국외로 수출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기 위한 이미 수년 동안 해왔던 거를 더 하기 위한 핑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에 있어서의 그 노동자들은 계속 착취당하는 것이죠. 이제 고용을 다 보호하고 싶죠. 당연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에서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기업들은 이를 이용을 해서 또 노조와 노조 간에 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노조와 다른 나라 노조 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로부터 탈출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을 철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터키는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고 근데 지금 팬데믹 하에서는 이와 같은 간단한 마스크조차 만들지 못했거든요. 팬데믹 하에서 약도 못 만들고 기본적인 그 필수품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철강은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발전은 오로지 기업과 자본과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고 이제 그 산업 발전을 민주화해야 됩니다. 민중이 필요한 것들을 필수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지금 기후 위기와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르주아지와 자본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들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내지는 노동조합들을 이 회유를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철강, 자동차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그 탄소와 관련된 유럽 연합의 지침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터키에서는 탄소 거래 제도가 없거든요. 유럽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터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그래서 양보해야 된다라고 자본 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고 있고 또 그 기업 자본에게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했고 배당금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줬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오히려 정부의 국고를 사용하라. 노동자들이 챙겨야 될 돈을 오히려 다시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글로벌한 산업 발전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전기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온 부품을 처리를 하고 있고 다시 중국으로 다시 재수출합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비용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오염도 환경 오염도 심각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색 자본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Youp pour ton intervention. 네, 감사합니다. Un certain nombre de problématiques qui sont fondamentales en fait. J'ai relevé deux mots dans ce que tu 아주 근본적인 이슈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Si on cherche la logique dans tout ce 합리적인 것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합리적이긴 논리적인 travailleur, 것을 우리가 논해 본다면 on bascule dans 노동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construire 이 이익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donc une reprise en main 이와 같은 체제 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면 respectable des enjeux sur lesquels nous on pense que c'est prioritaire. 이거는 우리 산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쟁취해 나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 복무하는 체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퀘벡 연맹 FTQ 동지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모하메드 동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GTGLI 투에드,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알터 서밋 등 혹시 제가 언급하지 못한 주체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웨비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노조연맹 소속인데요. 퀘벡에 있는 10만 명 소속의 노조입니다. 민간 부문 포함을 해서 다양한 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연맹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고용 사이에는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분열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공장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부문도 있고요. 또 우주 항공 산업이라던가 목재 가공 업체라던가 또는 트럭 생산 업체 등이 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광산업과 또 임업 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자원이 많이 있어서 또 원재료를 가공을 하고 또 이를 수출을 하고 또 가공이 된 다음에 다시 재수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 순환 경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국제 통상의 논리만 따를 뿐입니다. 이 퀘벡에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는 30%를 차지합니다. 교통 부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에너지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수력 발전이고요. 공기업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여러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오긴 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로 봤을 때 그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여러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있고 탈규제화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퀘벡의 규제를 금지하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 정책 내는 연방 정책은 어떤 자발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20년을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퀘벡에 있는 사용자 단체가 있는데 이 회원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석 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의 40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셰일 가스가 그 중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나라입니다. 영국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캐나다도 한 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FTQ 노조에서 2014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201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서부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환경 대 고용 간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첫 정책은 사실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고용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4가지 조건과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환 전에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면서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냥 반대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모든 노동자, 풀뿌리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 조건을 향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의롭지 않은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 석탄 관련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탈석탄화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위기를 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탈석탄화였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원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실업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경제의 대변환입니다. 고용에 있어서의 전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동지분들도 말씀을 해주는데요. 파라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답변을 요합니다. 어느 기업이 그 우주항공 분야에
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de réorienter les opérations. Il s'agit de vouloir. Et rapidement, ben, écoutez, ça repose sur quatre conditions que nous, nous 그 avons 팬데믹 하에서는 avec nos membres 생산을 partenaires. La première, 바꿨습니다. c'est 그래서 d'avoir une puissance.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 기후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Nous avons établi que ça doit se passer sur le 그래서 dialogue. 저희는 두 번 퀘벡 전체를 돌면서 설득을 하고 Aussi la valeur du travail.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Nos membres, dans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죠. causer une crise environnementale, ben, ces gens-là vont se 예를 들어서 이 제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노동의 가치를 다시 주장을 하고 또 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그냥 대상이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인간 활동이야말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고 있고 우리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단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가 로드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명료해야 되고 우리가 조합원들과 대화를 할 때 명료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업 내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관련된 차원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내외에 있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차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실 하나이긴 한데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동지들께서도 언급을 해 주시긴 했지만 즉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 과제는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일자리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다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동자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서 생산성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척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노조 포럼은 노동조합들이 주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또 강조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경제 모델을 다시 재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경제 모델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동지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몇 주 이내에 원래는 무기 생산했던 공장이 1, 2주 이내에 의료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세 번째로 또 제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공정한 전환의 문제가 되겠죠. 환경적 전환인데 환경적 전환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은 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꼭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의 CCOO 노총에 계신 동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지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지가 잘 안 보입니다. ¿Se me oye bien? ¿Se me oye bien? 잘 들리시나요? Pues muchas gracias por darme la palabra. Très bien. Soy Carlos 네, Martínez, 감사합니다. de España. Y la 저는 카를로스 마티네스라고 하고요. 스페인의 CCOO 노총 소속입니다. los demás compañeros, especialmente 사실 Natalie, que ha descrito un poco 방금 전에 en Francia. 특히 나탈리 동지가 말씀하신 동지와 너무나 공감합니다. 프랑스의 상황을 사실 현황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스페인 상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산업화가 많이 진전되었고 또 세계화와 연결돼 있고 사실 세계화가 과잉된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의 질 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잘 설명을 이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할 일이 거기 하나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화를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통제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역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FTA들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재정적인 툴들을 우리가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에게 견제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물론 각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하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내부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미 사실 많이 영향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탈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스페인은 서비스 기반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 그 지중해의 해안선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우리가 이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안선이나 이 섬 지역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다른 형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국가 제조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핵심 곳에서 핵심 부문에서 완전히 경쟁력이나 산업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쪽, 의료 장비 쪽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분야를 어떤 국가 산업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 필수품과 기본 서비스 등을 말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의약품도 그러하지만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초적이고 이 재화이자 또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서의 자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르려면 이 무역 흑적자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초산업도 필요합니다. 모든 나라가 식량을 각자 다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물론 모든 거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뒤로 가서 물러나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것을 생태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한 이슈는 오히려 그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 등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다소 일반적입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국가 에너지 기후 계획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도 있고 녹색 에너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 에너지 저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등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산업계획이 재생에너지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스페인에서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이 있고 이와 같은 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와 관광 산업에만 기반되어 있는 산업은 위험합니다. 더 산업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치 사슬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생산 역량과 이 기술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에너지 기반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에너지 전환과 연결을 짓고 있는 산업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항만들이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경쟁 때문에 이와 같은 전형적인 항만들이 쇠퇴되었습니다. 하지만 풍력단지가 이제 해저에서 올라오도록 건설되었고 해양에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의 풍력 발전 단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해와는 좀 다르죠. 그 해저가
뭐 20,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역량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룰을 유럽 차원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 회원국들은 공동의 규범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 레짐이 필요합니다. 파리 협약 맥락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ffectivement, tu poses là aussi, 네, tu poses 감사합니다. 칼로스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세계화라는 이슈,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주체들 간 사이에는 좀 특화된 그런 접근법이 있다.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1차적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조업의 퇴화가 많은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고통에 몰아넣었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리카르도의 논리를 너무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환경이든 기후든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윤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그런 접근법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제는 브라질의 동지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CGT의 모든 동지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브라질에 있는 저희 노조에서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우선 파트릭 동지와 또 칼로스 동지가 이미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주제를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현실을 반영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브라질에서도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모든 그런 산업의 요소가 국제적인 자본과 또 다국적 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라질의 국민들의 이 중심이 아니고 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에 움직였다라는 거죠.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전 지역에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와 함께 우리가 산업이 가장 다양화되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워싱턴 프로세스가 있었던 이후에 새로운 모델, 새로운 프로세스, 그러니까 산업화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과 프로세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을 끝까지 우리가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화를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다국적 기업들과 또 그런 입김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브라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선의 산업 정책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프로세스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제국주의에 하면서 민중을 위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정부가 브라질에서도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초반에요. 그리고 또 브라질이 그런 상황에서 풍력이나 아니면은 수력이나 이런 에너지 산업을 좀 전환해서 또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이나 아니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나긴 그런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있었던 쿠데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적인 그런 쿠데타로 인해서 그런 과정이 좀 중단이 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그 산업에서의 어떤 전환이나 이런 것을 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전환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서서 재집권을 하면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에 있는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국가의 제조업과 산업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리고 노동권은 전혀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은 다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있었고 잘 출발을 했는데 이 정치적인 안 좋은 상황과 악조건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산업화는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 계급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메코스루와 또 유럽 연합 간의 협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협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도 정보를 저희한테 그 유럽에 있는 동지들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당신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유럽 이 국제회의에서 환경을 존중하겠다, 환경 수준을 다 기준을 다 준수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마존 베이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체들이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존 지역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혜택과 편의를 다 봐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반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동등한 위치나 지위에서 이 북반구에 있는 더 잘 사는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과는 동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차적이고 또 이 다국적 기업들의 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키워서 그런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악조건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탄소 제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IT 발전과 또 개발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류의 해답이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산업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문제에 해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남반구에 있는 기업들의 이런 천연 자원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남반구에 있는 상황을 봅시다. 천연 자원이 지금 착취가 되지 않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볼리비아에서도 상황, 페루에서의 상황, 여전히 빈곤이 퇴치가 되지 못하고 극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독재 정권들은 이 지역의 천연 자원을 계속해서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연대, 전 세계의 노동 계급 간의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착취당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북반구에 있는 노동자들도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 세계적인 공급 사슬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간에 좀 사회적인 그런 국제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반구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에도 어떤 이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특히 지금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뭐 마스크든 아니면 산소통이든 뭐 호흡기든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정권과 또 그 괴물 같은 그런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 팬데믹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팬데믹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장비도 지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erci, Michael. Merci. Merci.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지. Beaucoup de réalités en tous les cas. C'est pas tant des questions. C'est beaucoup de réalités auxquelles effectivement auxquelles vous êtes confrontés, auxquelles on doit tous être confrontés. C'est un peu 정말 aussi l'intérêt de cet espace d'échange, d'écouter justement. 팩트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팩트이죠.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산업화 과정이 결국은 국제적인 자본주의적인 체제 하에서 그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것은 정말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팩트들이죠. 어떻게 보면 스캔들에 가깝습니다. 얼만큼 브라질의 자원이든 노동력이든 착취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FTA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런 FTA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FTA 덕분에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은 더 영향력과 권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FTA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공략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랑시스 동지가 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CGT의 동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표시를 해주시죠. 네. 마컨 동지가 그리고 또 갈로스 동지가 했던 이야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상황에 대해서 나탈리가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공정한 전환에서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서의 참여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주체들 중에 하나인 CGT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그 대화가 이 생태적인 전환에 관련된 대화가 있는데요. 그 대화에서 나왔던 몇 가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들이 있어야 된다. 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이 노조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재탈환해야 되는 그런 그 권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듀딜리전스, 즉 실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실사를 해야 된다. 노조가 이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그리고 약속들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실사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과 즉 SDG라고 하는데 이 SDG는 2030년까지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결합되어서 이 사회적 전환이 산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이자 원칙은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하는 아니면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절한 무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쟁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즉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권을 존중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화의 국제 연대도 이런 지역사회, 로컬에서의 우리의 실천과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풍력 발전소이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풍력 발전을 예로 들자면 이런 6%만이 이제 이 장비나 설비에만 드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리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기보다는 사실 프랑스 내에서의 배출량보다는 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더 배출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모순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CGT는 세금에 있어서는 탄소 발자국과 연동시켜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도 못하고 탄소 발자국은 큰 그런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을 하고 아예 없애야 됩니다. 또 화석 연료만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도 없애야 됩니다. 화력 발전 자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ETS라는 메커니즘이 있죠.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이 제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GIEC 패널에서 종다양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한 2주 전에 제출을 한 바 있는데요. 생물 종다양성을 위협하는 아니면 환경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콥-회의에서는 생물 종다양성도 가만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토 프로토콜에 이어서 현재 지금
1992년에 있었던 그 기후 협약에서도 이미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 배출권 제도, 거래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출권을 계속해서 뭐 거래하는 것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은요 탄소의 유출과 또 일자리의 상실과 이런 것은 계속해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더 토론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주체들 간에는 좀 시니컬한 그런 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프로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그 생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도구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코 디자인, 즉 산업에서의 에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노동자들과 어떻게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 방식, 생산 방식을 변화시켜서 환경 기준과 또 여러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프랑시스가 이야기했던 이 조세 정책,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펀딩을 할 수 있는가, 즉 세수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세제는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패널 토론이 필요한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 발언권 신청이 계속 이어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시 한번 패트릭에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퀘벡에서 온 기욤 동지에게 마이크를 넘길까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기욤 동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욤 동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릭 동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실제 제조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미완성 제품이 그 북반구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다시 또 완제품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이 되고, 그래서 이 공급 사슬망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재가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와 동시에 각 나라에 그 해당 원자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먼 곳에서 수입을 굳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 수익성, 이윤의 문제입니다. 이 공급 사슬망이
결국은 노동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라던가 또 원자재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환경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 관련 법률을 할 수도 있겠고, 법률을 통해서 뭔가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기업에 특정 규제를 부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조합원들도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이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이고 또 사용자들에게도 사실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사실 안 좋은 영향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재화를 생산할 때 이와 같은 재화가 결국 어떻게 재활용될 것인지 아무런 고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에 투입이 되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 다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제품 기획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조나 생산 전 단계까지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5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든 그 환경을 더 많이 고려하기 위해서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 정책이 환경 정책이 있어야 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관련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도 필요하고 또 미래 적응을 위한 자원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 고용이라던가 또는 어떠한 특정 정책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우선권을 가져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집단적인 공공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공공적 이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전략이 고안되고 있을 때 또는 특정 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발언 기회가 필요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욤 동지. 네, 맞는 말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카를로스 동지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Bueno, prefiero intervenir después. 예, 이따가 발언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좀 더 이따가 발언하겠습니다. Hola, yo, sí. Bueno, gracias por los comentarios. Sí, en relación a lo que 영어 통역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발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연대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있고 또 이 여러 큰 규모의 노동조합들이 이 투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망을 어떻게든 좀 규제를 하려고 견제를 하려는 노동조합 활동들이 있습니다. 남반구의 노동운동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브라질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법적으로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노동자 계급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률이었죠. 그런데 다른 국제 노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산업 부문들을 좀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조들을 결합시켜서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투쟁을 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뭐 자동차 노조 있고 또 섬유 부문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제는 산업별 노조가 있어야 되고 또 충분히 강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강화된 노조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자 계급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장 수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던가 에너지 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노조를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업을 더 키워서 또 국제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대도 강화하고 또 상호 간의 지지 지원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브라질의 노동자 조직들에게 이와 같은 연대는 너무나 중요했습는 노조 간의 연대, 그리고 민주적 좌파 간의 연대는 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상황,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Ça repose effectivement la question de nos organisations et des espaces au sein desquels on peut trouver pas seulement réfléchir, mais aussi à agir ensemble. Ce que disait précédemment justement. 예, 여러 노조에서 들었는데요.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기욤 동지가 제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Des conséquences en termes d'emploi, tout simplement. Pour nous, syndicats, effectivement, 전환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겠고 사전에 우리가 대비해서 예측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미리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지 지원을 해주고 또 연대를 해줄 수 있는 조직들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내지는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옙 동지에게 마이크를 또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전환기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전환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르주아지도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속빈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부르주아지의 전환이 있고 노동자 계급의 전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지는 부르주아지를 위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오늘날 나오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석탄 광산을 폐쇄시키고 내연기관 엔진을 없애고 그리고 철강도 문 닫고 등등 이와 같은 이른바 더러운 산업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그럼 무엇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부르주아지에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냥 재훈련도 좀 하고 그냥 스킬드도 함양하고 그러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150만 명의 대졸 실업자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재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킬에 대한 훈련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와 같은 생태 전환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석탄 광산을 폐쇄할 때는 광산 노동자와 환경운동계가 갈등하게 됩니다. 또는 특정 산업이 폐쇄될 경우는 그 산업의 노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노동자 계급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전환, 정의로운 전환에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가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45시간을 일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동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과 이 환경 운동을 연대시키고 또 환경 파괴적인 자본주의에 맞서는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국제적인 세금을 화석 연료 회사, 예를 들어 엑소모빌이라든가 쉘이라든가 더러운 기업들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윤을 착취를 했고 우리 노동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오랜 동안 착취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너희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세제가 필요합니다. 세계화 운동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토빈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토빈세를 기반으로 해서 아딱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이렇게 공동으로 새로운 글로벌 세제를 함께 기획을 해낼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도국이 또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좀 더 지속 가능한 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을 착취해온 기업에게 이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동운동과 이제 환경운동이 충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한 전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 전환 프로그램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의 일상적인 요구와 우리가 생산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요구와 맞닿아야 되고 또 우리 일상을 위한 요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동자들의 일상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역시나 또 환경운동, 생태운동이 또 반영을 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peu débranché. Merci Ayoub, merci. Ouais, effectivement, il s'agit 네, il s'agit 감사합니다. certainement pas 6 동지. d'opposer d'opposer les travailleurs à l'écologie, certainement pas. Et effectivement, 예, 그래서 tu poses 그 생태 운동과 노동자 운동 간에 이렇게 충돌이 ça peut pas 없어야 되는데 une notion abstraite. 우리가 전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전환인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는 이미 너무나 오랜 동안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결과로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우리가 이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충분히 강조해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번 국제 포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전환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반출을 해 보면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개념만 던져놓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만 던져놓고 사실 알고 보면 불우자적인 전환이고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전환의 개념에만 맴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탈리 동지에게 이제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얘기를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또 노동자들에게도 그것이 이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고 또 노동 조건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 향상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기준들이 준수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국적 기업들은 그 규칙들을 만드는 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는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팬데믹 하에서 정말 빨리빨리 전환을 했던 사례가 있죠. 생산 툴이 정말 빨리빨리 적응하고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종들이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지들은 노동자들이 이 해결책의 일부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적인 과정에 정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되고 직업 훈련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논의를 했는데
전 세계적인 그 협력을 위한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논의로부터 얻은 교훈은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노동조합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지금 조건을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가장 큰 교훈으로 남습니다. Je vois que j'ai encore deux mains 예, 잠정적인 결론 하나가 나왔네요. 두 분이 그 기욤과 패트릭이 손을 드셨는데요. 패트릭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워킹그룹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전환은 다릅니다.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또 원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환 속에서 사실은 이런 전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끌면 끌수록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그리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퀘벡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했을까요? 퀘벡과 캐나다에서는 공공 재정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부문에서는 주주들의 이익과 배당금만 늘리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부문에 지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공 지원이 재정이 투입이 될 것이면은 그러면은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그 환경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 기준이나 이 탄소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얼만큼 줄였는지 이런 것을 결과로 보여줘야지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공공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기준과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투자자들의 조건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정말 이 진정한 환경을 위한 그런 조건인지를 보고 또 그런 조건을 개발해서 투자의 조건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할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기업의 생산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한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업 활동의 전반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 공동체가 주체로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또 그 요구가 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FTQ에서는 워크숍이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 발언권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주주들이 우리 연금의 주주로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공동체 기금의 주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더 보다 생태 친화적인 기준과 또 생태 친화적인 그런 그 전환을 실현하는 데에 우리가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하라고 연금 공단에 그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이런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수단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les industries des pays du Nord perdent leur savoir-faire, puis les problèmes environnementaux sont déplacés. Alors, je pense qu'à ce niveau-là, c'est là que ça prend toute son importance d'avoir une solidarité. 다국적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대량 해고를 실시하면서 환경 부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외주화하거나 아니면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하나의 그 역효과나 아니면은 그 이 부작용이 제조업이 거의 공동화되었다라는 거죠. 북반구에 있는 지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북반구든 남반구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를로스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자가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이번 세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국제 생산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을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스페인에서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된다. 에너지든 아니면 어떤 물자든 교통이든 어떤 특정 재화든 이런 것을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를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 굉장히 소비를 많이 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줄일 수 라는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그 에너지를 어떤 한 특정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전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자원을 지금 북반구에 있는 발전 기업들이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그렇게 이번 세션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더 많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생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로스 동지, 이제 이 패널 토론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이 변화 속에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어떤 기반 시설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혁신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시설이나 생산 장비나 수단 같은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조업에 있는 동지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분이시든 동지든 아니면 FTQ 퀘벡에서 오신 동지든 터키에서 오신 동지든 이런 여러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적대하기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역사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워크숍과 웨비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션들이 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